역시 이제 모닝 체크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역시 가장 중요한 체크 상황은 외환시장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시죠. 지난주에 외환시장 상황인데요. 지난 일주일짜리 상황입니다. 비교적 1,400원 10원대 1,400원을 전후해서 완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비상계엄 사태 위에 1,420원대까지 훌쩍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규장 때는 아니지만 1,450원 근처까지 갔었던 또 외환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지난주 정규장이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가 이제 그럼 이 1,424원에서 더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환율이 급등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1,419원, 정규장에서는 그렇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424원에 마감이 됐고 1,450원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고은배 앵커도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제기를 좀 한 상황이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탄핵이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당분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탄핵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동반해서 국정을 나눠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역시 또 위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뭐 대통령 하야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상태에 대해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게 환율의 또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사진 하나를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백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플랜카드입니다. 우리 이번 그 비상계엄 시위 현장에서 나왔던 플랜카드인데, 논문 쓰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다가 도저히 이 상태를 묵고할 수 없다고 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위가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만 시위하는 게, 비상계엄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청년들까지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외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외신들은 케이팝 노래에 맞춰서 응원봉을 흔드는 한국 시위다, 한국 시위의 모습이다라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역동성 있고 또 신선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 세대들도 이런 비상계엄 사태에 맞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모습이 한국의 어떤 정치,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면서 일종의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화들이 우리한테 좀 있는 거고요. 이런 문화가 결국은 현재 좀 아직은 불확실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왜곡된, 삐뚤어진 이런 정치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빨리 현실화되는 게 결국은 우리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표가 이게 쭉 길게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코스피 업종별 외국인 지분율 증감표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분이 좀 줄어든 그런 업종들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밑에 갈수록 이제 지분이 늘어난 업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는 금융업이고요. 보면은 1.1%포인트가 넘게 외국인 지분이 줄었고요. 코스피가 0.05% 이제 감소한 거에 비하면 이 3일 사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보험이 그다음 0.6%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보험, 증권, 그러니까 1위에서 한 5위까지로 봤을 때 금융업종이 세 섹터나 들어가 있다는 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가장 늘어난 업종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건설업, 전기전자, 서비스, 의료정밀, 유통, 제조,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지난주에 반도체가 좀 좋았죠. 전기전자, 서비스업,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서비스업 업종,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유진증권 김영재 이사도 서비스하고 의료종 유통 쪽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지난주에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입니다. 보시죠. VT가 26% 넘게, APR 9%, 포니머리, 실리콘이 기준 올랐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코스닥이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한 거에 비하면 화장품주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분석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K뷰티 브랜드의 구글 트렌드 지표가 급증을 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구글 트렌드에서 우리나라 쪽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회자가 많이 되는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K뷰티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검색이 됐다 이 얘기고 내년에 수출이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좀 부진한데 어쨌든 경기 부양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시 반영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 위에 거의 상반기 올랐던 거에 절반 전후 정도를 이렇게 토해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고평가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이런 점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이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